네, 양준혁 선수의 꿈을 이룬 비결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실패를 두려워 말라. 근데 양신이라고까지 불리는 정말 그 계신 자리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신 분이 실패라는 단어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떤 그 슬럼프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위기가 왔을 때 항상 그걸 오히려 저는 그걸 계기로 삼아요. 예,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제 더 다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고요. 제가 좀 2002년도에 큰 슬럼프가 왔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이 양쪽 어깨가 거의 다 끊겼습니다, 제가. 예, 양쪽 어깨 다 물이 다 차가지고 이제 선수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골프를 잘 못 치면은 이거밖에 안 돼요, 지금. 피니시가 안 됩니다. 예,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한 팔을 놓으면서 만세타법을 그때 만들어냈죠. 예, 그래서 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새롭게 해나가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았죠, 오히려. 예. 만세타법이요? 예. 네, 저는 야구를 사실 잘 몰라서 좋아는 합니다. 근데 잘은 모르는데요. 한번 보여주시죠. 예, 이제 보통 타자들은 뭐 100이면 다 이렇게 칩니다만은, 네. 저는 이게 피니시가 안 돼가지고 한 팔을 놓으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예, 이 타법을 제가 개발을 해냈습니다. 네, 개발하셨군요. 그래서, 예, 이 타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쓰는 타법이고요. 예, 세계에서도 딱 저 혼자 쓰는 타법이 바로 만세타법을 제가 개발을 해냈죠. 좀 이상하다, 뭐 어떤 누구는 뭐 개폼이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편했고 또 그분들은 폼 갖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잘 쳤단 말이에요. 그럼 잘 치면은 잘 칠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. 이제 그런 걸 딱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폼을 해가지고 그 당시 때 은퇴해야 될 나이에 저는 9년을 더 했습니다. 그래서 42살까지 제가 선수생활을 더 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모든 기록을 제가 다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요. 그 남들은 아니라 그러지만은 뭐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 만들었던 타격 폼이 오히려 더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. 야구의 신 양신이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잖아요. 저는 뚝심의 사나이. 그렇게 느껴지는데요. 굉장히 뚝심이 느껴지는데요. 네. 사실 그 야구 선수로서 이 어깨가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건 굉장한 좌절감을 줄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사실 실패나 이런 좌절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실패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. 그것이 본질입니다. 근데 또 중요한 거는요. 인생에서 이 실패를 막고 살 수가 없어요. 반드시 사람은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고 또 실패가 오고 그걸 통해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. 절대 막아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마다 이러한 좌절과 실패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서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. 결국은 감내력이죠. 감당을 해내고 인내를 해내는, 견뎌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. 네. 이 실패가 어느 정도의 양이 오느냐, 어떤 시기에 오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. 결국 감내력인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. 인생은 큰 그림을 그려보라 그래요. 그렇게 큰 그림이 머릿속에 완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. 안 그러면 늘 눈앞에 떨어진,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고 너무너무 급급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 어떤 위기를 잘 감내해내는 힘을 기르기가 어려워요. 이 얼마 전에 왜 수능 시험 있었잖아요. 네. 이제 어느 해는 쉬워서 아이들이 물수능이라고 그러는데요. 이번에는 불수능이래요. 너무 어려워서 뜨거워가지고 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그래서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벌써 뭐 중내 사내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우리 생각을 해보면 한 20년 후에 보면 그때 참 수능이 어려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갈 일들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나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아주 결정적인 거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. 근데 그런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는 실패나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
성공과 잘하는 것만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깨닫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. 맞아요.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데 깨달음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양준혁 씨는요,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. 매 순간. 실패가 있어도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하시고, 또 좌절이 와도 그걸 통해서 더 그 다음에 나은 인생을 나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옆에 있는데요, 이 뚝심이 딱 느껴지고, 인생이 쭉 야구 생활과 이제 한 30대 후반에 이렇게 오신 이 인생이 쫙 느껴지면서 정말 생활 속에서 이러한 좌절과 실패를 겪어 나가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실천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전 굉장히 지금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진짜 성장은 실패하고 좌절에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슬럼프가 오거나 뭐 실패가 오면은 오히려, 그걸 계기로 삼았고요. 네. 또 슬럼프가 오면 저는 페이스를 더 떨어뜨립니다. 떨어뜨리면은, 예를 들어서 슬럼프가 오면은 누구나 다 슬럼프가 오거든요. 그러면은 이걸 막 그걸 잡으려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물에 빠졌다 그러면 더 허우적허우적거리거든요. 네. 오히려 바닥을 치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를 더 떨어뜨립니다. 저는. 지금 이 말씀이요, 꿈을 이룬 비결 세 번째 하고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가요, 비워라거든요. 네. 비워라. 그러니까 뭔가 어려워졌을 때 살려고 더 이렇게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쳐라. 난 못하겠네. 아니, 근데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로 딱 무릎을 칠 만한 정말 적절한 조언이 아닌가 싶어요. 그렇습니다.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뭐 청소년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마치 꼭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네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요 시기만 쭉 지나면은 또 항상 이게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딱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저도 뭐 슬럼프 기간이 왔을 때는 오히려 저는 슬럼프가 오면 저는 그걸 더 즐깁니다. 내가 이제 힘든 시기가 왔구나. 그러면은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아까 이게 바닥을 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바닥을 칠 때는 뭐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를 한번 보러 간다든지 또 뭐 친구들하고 뭐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본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요 시기 지나면 또 오게 돼 있거든요. 네. 예. 근데 우리 뭐 어린 친구들 보면 이거 뭐 세상 다 끝났냐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오히려 더 편안하게 그래. 슬럼프 와라. 나하고 좀 놀다 가라. 예. 이렇게 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하면은, 리락스하게 하면은, 그 시기면 지나면 분명히 좋은 시기로 옵니다.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, 저는 오히려, 올 때마다, 그래. 그러면은, 또 힘들면 또 아무래도 막 뒤돌아보고 또 하게 돼 있단 말이죠. 그래서, 항상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죠, 저는. 야,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. 그것도 참 그러네요. 멋있다는 느낌이 들고.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요,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, 저 자신도 그런데요. 네. 저는 평생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맞습니다. 죽기 전날까지도 사람은 그 삶을 통해 배우는 게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배워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, 나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거예요. 한 발 물러서서 나를 관찰해야 돼요. 내가 잘하는 게 뭐지? 나는 무엇이 문제이지? 내가 고칠 점은 무엇이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한테 너는 잘하는 게 뭐니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꼭 너는 고칠 점이 뭐니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 없다고 하는 애한테는 얘기를 해줘요. 너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잘 관찰해서 고칠 점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. 자, 근데 우리 양준혁 씨는요,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본인이 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본인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관찰을 통해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파악하는 거죠. 그래서 나를 이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문제를 인정을 해야 그게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인정하지 그렇죠. 않으면 바꿔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인정을 해야 바꿔지고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변화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.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.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바로 새롭게 도전들을 하셨어요. 방송인으로서도, 야구 해설가로서도, 그리고 재단도 만드셨고. 그런 도전들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한테는 또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잖아요. 예, 이제
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참 힘들었고 네. 속으로는 진짜 진짜 저는 야구밖에 모르거든요. 그럼요. 예, 야구밖에 30몇 년 했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데 지금도 때리면 홈런 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예, 그렇지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습니다. 그렇지만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항상 변화를 줘왔기 때문에 또 새롭게 이제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. 예, 그러면서 또 제가 뭐 방송 활동하게 되고 또 그 자체도 사실은 다 새로운 어떤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, 또 제가 현역 선수가 또 이렇게 바로 은퇴해가지고 또 방송 생활하는 것도 거의 뭐 처음이었고 네. 또 해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야구 선수 출신들이 또 바로 해설을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감독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또 선수가 또 바로 해설하는 거 거의 또 처음이었고요. 그리고 또 강연도 많이 다니거든요. 또 스포츠 스타가 또 이렇게 강연 다니는 것도 거의 처음이었고 모든 걸 새롭게 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좀 이어올 수 있지 않느냐.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. Time is going by so much faster than I'm starting to